매니팩처링 인텔리전스에서 오신 전완호 본부장님이시고요. AI, ML과 디지털 리얼리티 플랫폼을 통한 CA 혁신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헥사곤 매니팩처링 인텔리전스의 전완호입니다. 우리 앞에 민태기 소장님께서 영화 같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인문학보다는 약간 공돌이에 가까운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재미는 많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방향이라든지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방향들을 저희가 어떻게 브레이크 스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AI하고 머신러닝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리얼리티 플랫폼이 DX 산업에 CA 관련된 혁신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발표 목차는 먼저 저희 헥사곤이라는 이름이 되게 이제 생소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포인터가 안 돼서 헥사곤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키포인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에 관련된 키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거의 첫 번째는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 데이터를 그냥 CAD에서 가져올 것인가, 실생활의 데이터를 쓸 것인가,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 두 번째는 CA를 가지고 DX를 하려다 보니까 이 데이터 처리하고 해석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최근 많이 나오는 AI, ML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이터들이 모든 업체에서 각각 개인의 노트북, 개인의 저장 장치에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 플랫폼으로 올려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그럼 과연 이것들이 말로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리얼 케이스로서 저희가 스페인 알치도나에 저희가 만들었던 디지털 트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고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지타이제이션은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저희는 논문이 다 페이퍼로 돼 있어가지고 페이퍼를 이렇게 디지털 장비에 넣어서 이렇게 다 숫자로 바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즉 2D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컨버전에 대한 얘기들이 디지타이제이션입니다. 디지털리제이션은 마찬가지로 디지털화를 하는데 데이터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의 디지털화까지 같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에 좀 더 확장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드는, 아까 이제 우리 민태기 소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창의력에 대한 부분들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방향으로 갈 때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를 얻을 것이고 어떻게 솔루션들을 만들 것이고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헥사곤은 저희가 헥사곤이라고 쓰고 지금 저희는 CA이기 때문에 구 MSC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헥사곤이라는 회사는 센서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율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부분은 디지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이런 쪽으로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지주사는 스웨덴에 있고요. 저희가 재작년이죠. 한 8조, 지금 한 9조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저희가 24,000명의 임직원이 있고, 많은 부분을 R&D 쪽에 넣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가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매니팩처링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제조 관련된 사업부가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 매니팩처링 인텔리전스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헥사곤이 바라는 바는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가 센서에 관련된 기술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서를 통해서 어떻게 디지털 리얼리티 솔루션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세계는 리얼 세계, 리얼 월드에서의 어떤 이 실제적인 형상들을 캡처를 하고 이거를 디지털로 가지고 와서 디지털 세상에서 실제로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분석을 해서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리얼 월드로 보내는 이런 어떤 피드백 루프를 만들고 있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센서 쪽에 관련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서로 실제로 계측된 데이터를 디지털화로 가지고 와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을 만들고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더 나은 최적의 방법을 액션을 만들고 나서 다시 저쪽 실제 생활로 보내는 그런 루프를 돌리고 있고요. 보시는 것들은 다 저희가 디지털로 캡처한 것들을 가지고 실제 CA를 적용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실생활,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실제 건물 사이에서 어떤 차량이 지나갈 때 소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맵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CAD 베이스가 아니라 캡처된 기술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매니팩처링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저희 사업분에 저희가 이제 비유가 있는데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 비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MSC 소프트웨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나스트란, 아담스 뭐 이런 것들 했던 것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저희는 항공, 뭐 구조, 동력학, 열, 뭐 소음 뭐 등등의 대부분의 미케니컬, 기계적인 해석들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프로덕션 솔루션이라는 CAD/CAM, 아까 나왔던 CNC의 시뮬레이션하는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NC 공작 머신에 들어가서 어떻게 툴패스를 만들고 어떻게 가공을 해야지 더 나은 가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툴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과연 우리가 설계된 대로 나왔는가 하는 계측 관련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 관련된 것들은 접촉식으로 접촉을 하기도 하고요. 비접촉식으로 광학이라든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계측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계측 SCMM이라고 하는데 스테이셔너리가 있고 사람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계측하는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부 중에 저희가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가 CA이기 때문에 CA 관련되어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 멀티피직스라고 하는 쪽에 나스트란, 마크, 뭐 페트란, 다이트란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이고 있죠. 여기 이제 구조, 유체, 뭐 진동, 소음, 그다음에 비선형 뭐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저 솔루션들을 멀티피직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솔루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구조만 푸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유체를 연성해서 푼다든지 동력학과 구조를 연상해서 푼다든지 하는 코심이라고 하는 코시뮬레이션 쪽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솔루션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스라고 하는 동력학 툴, 지금도 나사에서 화성, 큐리오시티나 이런 거 만들 때 주 사용하고 있는 동력학 툴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 그 다음에 로맥스라고 하는 기어 관련된 솔루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솔루션, 즉 동력학 관련된 해석을 진행하는 솔루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니팩처링 솔루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포밍이나 웰딩이나 애디티브 관련된 제조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제조하기 전에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솔루션 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머티리얼 관련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FRP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층하느냐에 따라서 물성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 물성치를 얻으실 수가 없는데 저희는 마이크로 스케일로 해석을 통해서 그런 물성치를 확보하는 그런 작업들도 실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TD, 버추얼 테스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제 테슬라가 주로 하는 자율주행 관련된 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개의 어떤 큰 군을 통해서 저희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좀 가속하기 위한 AI, 머신러닝, 그 다음에 저희 플랫폼 툴들이 지금 계속 개발돼서 올라오고 있고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얻을 것인가? 제가 이제 CA 업계에 들어온 지 25년이 됐는데 제 학위도 이제 CFD하고 소음 쪽이었고 계속 그 다음에 LG전자를 통해서 계속 CFD하고 이전 CA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CAD대로 만들었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CAD대로 만든 제품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모델링한 거의 문제인가 였습니다. 늘 고객은 밸리데이션을 원했고 저희가 계산해 보면 95%가 나왔습니다. 왜 애큐러시에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는 CAD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저희가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제품을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품이 어떻게 인스톨레이션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헥사곤이 아까 말씀드렸던 캡처에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CAD를 직접 가지고 와서 하는 프로세스의 시간보다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캐너 가지고 스캔을 하는 게 훨씬 더 애큐러시도 좋고 훨씬 실제 형상을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장표는 저희가 이제 제조 쪽 관련되어 있는 회사한테 저희가 이런 기술들이 있고 이걸로 이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광대역 측정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건 마크로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몇십 메타, 몇백 메타, 몇 킬로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는 공장, 교량, 항만, 공항, 도시 등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이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동차 위에 페가수스라고 얹어서 다닐 수도 있고 뭐 항공기나 로봇 위에다 얹어가지고 측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품을 위한 정밀 측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쪽 광대역 측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차가 밀리미터 단위의 애큐러시를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 정밀 측정은 마이크론 단위의 측정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시스템들을 통해서 저희는 전자부품부터 선박까지 실제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문의 갭차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실제로 선박 같은 경우는 선박의 공률이 제대로 만들어졌는가,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항공기의 날개 힘이 어떻게 문제가 없는가라는 그런 측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트윈에 사용되는 부분들은 뭐 디지털 공장이라든지 내비게이터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영상이 제가 있어서 여기 이제 측정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크로 스케일 같은 경우는 센서를 가지고 BLK360 센서를 가지고 장착을 하면 저 친구가 이제 전체적인 공장을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BLK295라는 센서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이 드론에 얹어서 달리기도 하고 사람이 들고 다니기도 하고 보스턴 로봇같이 로봇에 얹어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면 이런 측정 셀이 지금 측정된 결과입니다. 보시면 실제와 똑같은 색깔, 질감, 물성까지 거의 다 측정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공장에 대해서 왼쪽같이 디지털 내비게이션,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에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내비게이션들을 측정을 통해서 스캐닝을 통해서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 들어올 때 과연 저 제품을 어디에다가 얹을 수 있느냐. 여기는 측정 데이터는 CAD가 아니라 실제 포인트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줄자로 재는 것보다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보시면 저희가 이제 디지털화를 시킨 공장인데요. 이게 다 측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동영상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이제 빨간 점은 뭐냐면요. 거기에 이제 디지털 자산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안에 보이지 않는 배선도가 찍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열어보지 않고도 이제 위에 계신 임직원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측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시면 이제 측정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위치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요 데이터에서 바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알라마마 공장에 있는 어떤 설비를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새로운 설비를 넣을 수 있다 없다 아니면 뭐 설비를 옮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냥 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이런 어떤 툴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를 바탕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도시의 CAD를 가지고 바람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을 가지고 전체적인 도시를 계측을 한 후에 과연 바람길에 의한 오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여기에 냉각의 문제는 없는가, 여름에 어떻게 열 문제는 없는가 등등을 다 해석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라 버추얼 테스트 드라이브 자율주행 관련된 솔루션인데요. 자율주행 솔루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로입니다. 도로 데이터가 있어야지 한국의 자율주행을 할 건지 미국의 자율주행을 할 건지를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페가수스를 가지고 실제로 도로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달리면 제가 도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라이더 포인트로 다
캡처해가지고 저걸 가지고 도로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VTD라는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실제로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자율주행 차인데 나한테 이제 카메라가 9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3개가 망가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실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비가 왔을 때, 눈이 올 때 등등의 모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등등을 자율주행을 실제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걸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솔루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CAD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다 측정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저희가 사례로 말씀드릴 게 알치도나에 실제로 저희가 솔라팜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솔라팜을 어떻게 디지털 트윈으로 꾸며서 오른쪽과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저희가 사례로 보여드리고 이것도 이제 그런 얘기들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럼 제품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제품, 블레이드인데요. 저도 이제 유체기계 쪽이라서 블레이드 쪽을 많이 하는데 블레이드 같은 경우 블레이드를 깎아냈는데 과연 그 내가 만든 블레이드가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끝에 1mm, 2mm가 틀린지 1마이크론이 틀린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기에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광학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이거를 실제 CAD에 얹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데는 실제 CAD보다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설계에서 초기에 달렸을 때랑 10,000시간 돌렸을 때 분명히 형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성능이 달라지고 소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운영하면서 소음이 나는 문제들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얘가 저 왼쪽에 있는 것 같이 이제 풍력 터빈이 있습니다. 그럼 저 풍력 터빈을 가지고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저 풍력 터빈을 만들었던 설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운데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제품으로 스캐닝을 하고 그 스캐닝한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모델을 다시 만들어서 3D 모델을 만들고 이걸로 이제 CA 프로세스를 태워서 최적화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물 데이터로부터 실제로 형상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CA를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블레이드 쪽에 많이 문제가 돼서 블레이드를 많이 하는데요.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를 실제로 STL 데이터로 스캔을 하고 그걸 가지고 블레이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내가 금형으로 찍어낼 때마다 형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온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랑 확인을 해서 품질을 어떻게 할 건지 금형을 바꿀 건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저희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성능 평가는 저희가 뭐 유체 해석, 구조 해석, MVH 해석, 다양한 소음 해석까지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부분들을 과연 최적화를 통해서 설계를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실제로 제품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검토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계속 CAD를 가지고 CA를 하다 보니 CAD에 문제는 없는지 자중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어떤 계측 장비들, 계측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측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해석을 하는 프로세스들을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저희가 바라보는 DX화의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 디지털 트윈에서는 형상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안을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CA가 아무리 빠른 CA라고 할지라도 대응하기엔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가 리듀스드 오더 모델을 만들고 축차 모델 이런 것들 메타 모델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데 저희도 솔루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CA뿐만 아니라 실험했던 것들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저런 어떤 축차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이름을 이제 오디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저희 오디시는 AI ML 솔루션인데 왼쪽에 있는 대부분 VJ 관련돼서 리듀스 오더 만드는 그런 모듈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저희 새롭게 만든 것 중에 AI라고 해서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이미지 가지고 예측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저걸 가지고 적용을 했던 게 타이어 패턴과 소음 신호를 넣었습니다. 타이어 패턴을 학습시켜서 패턴이 이렇게 바뀌면 소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사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걸로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유체기계 형상에 따른 성능을 넣고 유체기계 형상이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다른 솔버들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제 많은 얘기들이 대부분 이쪽에서 있을 텐데요. 저희가 FEM 같은 경우는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저희가 FEM 모델을 만들고 물성치를 넣어서 하중을 넣어서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프로세스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있으면 밑에처럼 기존에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새로운 데이터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메타 모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저희가 뭐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그 충돌 관련된 부분인데요. 슬랩 테스트를 할 때 에어백이 터지면서 충돌하는 스피드와 어떤 에어백의 매스 플로우 레이스를 가지고 헤드에 있는 부분의 엑셀러레이션 가속도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한 10개 정도의 FE 결과를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봐 라고 했더니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크래시 솔버를 이용한 해석 결과고요. 얘는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그냥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보시면 거의 비슷한 거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해석하는 거 대비 이쪽 왼쪽에 이제 오디시 같은 경우는 1초에서 2초, 수초 정도의 예측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그러면 형상만, 뭐 동영상만 그런 거냐? 아니요. 가속도도 거의 흡사한 경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크래시만 그러냐? 아니요. 저희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그 DNE의 어떤 솔루션들이 한 20, 30개 있는데 그 30개 정도의 솔버에 각각의 리듀스드 오더 모델 그 모델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CFD, 저희는 이제 크레드 CFD라고 하는데요. CFD에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ODC를 이용해서 롱 모델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롱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값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형상, 필드 포인트를 다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건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드린 게 이제 배터리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파우치형 배터리에 이제 워터쿨링, 워터 자켓을 넣어서 냉각을 하는 그런 어떤 경우, 워터쿨링 인렛, 여기 보시면 이제 플로우 레이트하고 배터리의 어떤 발열량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합니다. 10개, 여기 보시면 이제 20개의 학습 데이터 세트 해석을 해서 학습을 시킨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듀스드 오더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예측하지 않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롱 모델이 해석하지 않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구와 출구의 온도가 거의 흡사하고 온도 패턴, 분포까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값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필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전부 다 예측을 하는 그런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 정확도뿐만 아니라 시간이 어떻게 되냐? 뭐 시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19배 빠르다. 어찌됐건 뭐 1, 2초 안에 끝나니까 그거는 뭐 시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거에 CFD, 구조, 뭐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제 아담스라고 하는 동력학까지 전부 다 모든 해석 관련된 부분들을 리듀스 오더 모델을 만들어서 설계 단계에서, 그러니까 디테일한 해석이 아니라 설계자분들이 내가 설계 단계에서 A라는 파라미터를 값을 바꾸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값을 드리는데 많이 사용되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팬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팬 얘기를 드리면 다이슨 이전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청소기, 이제 20년 전 청소기를 보시면 형상이 저렇게 왼쪽처럼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걸 2D 팬이라고 하는데요. 다이슨이 저 상태에서 3D 팬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았던 거고, 저 2D 팬 가지고 이제 팬을 설계할 때 저렇게 실험을 합니다. 팬 테스터와 모양실에 놓고 실험을 해서 팬을 설계를 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C를 도입하니까 그러면은 이 팬 모델을 해석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게 한 반년, 3개월 이렇게 시간이 줄어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모 전자회사에서 다이슨보다 효율이 좋은 팬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의 많은 교수님들 혹은 많은 회사들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효율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해서 용역을 했었고 다시 얘기가 왔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을지 모르니 해석으로 더 이상 하지 말고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저희가 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그걸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계 변수 안에 그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라고 해서 저희가 회사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얘기들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엑셀로 보시면은 이제 왼쪽부터 쭉 있는 게 설계 변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펜 설계니까 날개가 몇 개, 허브 직경은 얼마, 공률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형상의 펜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리듀스 오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받은 게 3,500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를 쫙 펴보니까 중복되는 데이터도 많았고요. 이상한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작업이 3,500개 데이터 셋을 가지고 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좀 튀는 작업들, 애들 좀 빼내고요.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스케일 조정도 좀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1,200개 데이터 셋을 확보를 했고 이 중에 이제 989개로 학습을 시키고 31개로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쭉 리듀스드 오더 모델을 수백 개를 만들어서 애큐러시 테스트를 해서 가장 잘 예측하는 애들을 뽑아서 그 애를 가지고 최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한 애들 중에 실제로 이제 62.5%보다 넘는 애들이 2개가 나왔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 약 1.5% 정도 성능이 좋아지는 형상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요 설계 변수 가지고 효율을 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그 작업을 하자라는 것들이 이 결과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모 자동차 회사랑 EV 쪽 관련되어 있는 이제 소음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저기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흡차음제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흡차음제의 경우에도 레벨 따라서 이제 여기 보시면 네 가지 레벨의 어떤 파라미터 변화가 있고 이것이 이런 5개의 패치에 적용이 돼야 돼서 그러면은 이제 저 패치를 임의로 막 우리가 선정했을 때 트랜스미션 로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석을 하고 예측을 하려는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케이스 수가 약 10억 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억 개를 만들어야지 예측 툴이 만들어지고 최소한도 저 중에 10%인 1억 개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야 이거는 해석으로 접근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서 만든 것이 저희가 이 스펙트럼, 트랜스미션 로스 스펙트럼 자체를 예측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예측하는 데 필요한 이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21개를 예측하는 식으로 프로세스를 바꿔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56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거를 학습을 시켜서 이 매트릭스 21개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 예측된 걸 가지고 저희가 토탈 라디에이션 파워를 계산을 해서 트랜스미션 로스를 예측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저희가 해석을 통해서 만든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만든 이제 파란색과 실제 예측한 빨간색이 거의 전 주파수 대역에서 일치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저 형상 왼쪽 형상에 있는 EV 모터에 내가 위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흡차음제를 어떤 모델로 썼을 때 트랜스미션 로스가 어떻게 될 거야를 몇 초 안에 예측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C2라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저기 보시면은 저희가 인스펙션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접의 퀄리티 스캔하는 부분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부품 스캐닝을 통해서 용접점들을 파악을 하고 용접점들 데이터를 뽑아내서 학습을 시켜서 이 용접점이 불량이다, 양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미팩트 웰딩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더 좋은 용접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실제로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머신러닝 관련된 솔루션을 가지고 저런 모든 CA 쪽의 디지털 트윈 그리고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관련된 기술들을 DX 쪽으로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방형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CA 엔지니어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쪽의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부서인 D&E와 프로덕션과 메트로로지를 다 연계하는 하나의 큰 툴,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이 저희의 목적이 되고 그 어떤 저희가 말하는 게 넥서스라고 하는데요. 넥서스는 저희 툴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 솔루션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멘스 솔루션이라든지 다소 가지고 계신 회사의 솔루션들하고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오픈니스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양한 뭐 설계부터 뭐 예를 들어서 품질 뭐 여기 CA 엔지니어가 다 모여서 결과를 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웹뿐만 아니라 뭐 아이패드라든지 모든 가지고 있는 기기에서 연결될 수 있는 커넥티비티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앱을 만들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솔루션들이 다 앱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에이펙스라고 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상인데요. 그 클라우드 상에서 모델을 받아가지고 그 모델에 대한 어떤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 모델의 이제 머티리얼을 클라우드에 있는 머티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인풋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저게 이제 에디티브이기 때문에 스트러스 이제 고정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저기 보시면 AM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그 내용을 마찬가지로 넥서스에 연결을 해서 넥서스에서 시뮬팩트라 에디티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과연 적층 제조를 할 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다 보이고 이거 결과들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헥사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플랫폼이 HXDR, 넥서스, 그 다음 메타버스가 있는데 HXDR은 아까 보여드렸던 스캐닝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입니다. 넥서스는 가운데서 구조적인 역할, 그러니까 CA라든지 아니면은 그 매니팩처링에 관련되어 있는 기계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AR, VR로 넘기는 그런 기술까지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시간상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럼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솔라팜은 스페인 남부의 말라가 평원에 있는 알치도나 솔라팜입니다. 약 4만 개 판넬이 되어 있고요. 저쪽에 이제 솔라팜 1하고 솔라팜 2가 되어 있고 이거를 저희가 헥사곤이 만들면서 목표가 뭐냐 하면 기존 솔라팜 대비 30% 효율을 올리자가 목표였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다 한번 넣어보자라는 것이 목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이제 오퍼레이셔널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습니다. 30% 효율을 올리기 위한 거를 목표로 해서 저기 보시면은 HXDR, 아까 보여드린 트래커, 그 다음에 AI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솔루션들, 크레드라고 뭐 아담스 해석 툴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이제 솔라팜을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마크로 스캐너, 광대역 스캐너 가지고 스캔을 했습니다. 스캔한 것들을 저희가 지형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같이 섞어서 CFD, CA 모델을 만들었고요. 왜 CFD를 썼냐 하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솔라팜의 효율이 떨어지는 게 온도 문제가 심각했고 온도를 냉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보다 바람이 잘 불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한 어떤 냉각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각을 하기 위해서 판넬의 방향을 틀어가면서 냉각을 하고 윈드의 어떤 디렉션들을 해서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냉각 효율을 갖는 어떤 판넬의 방향하고 이런 경사도를 실시간으로 컨트롤 하면서 효율을 올리는 방법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그러면 땅이 이제 보시면은 왼쪽이 평지고 오른쪽이 3도 경사인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열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풍화중은 약간 뭐 한 15% 정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건 저희가 확인을 했고, 두 번째로는 보시다시피 이제 태양 트래커에 따라서 태양에 따라서 이제 경사가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경사가 기울 때 오른쪽 하단 같이 열에 대한 냉각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 풍화중은 40도 이상일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쪽 지역에 바람장입니다. 과거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었는지 주풍이 있고, 이런 주풍에 대한 해석을 했더니 뭐 주풍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동풍과 서풍일 때는 풍량의 그 구조물에 풍화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바람이 어디서 불 것인가 풍향, 바람이 얼마나 불 것인가 풍속, 그리고 판넬이 얼마나 기울어져야 되는가를 가지고 과연 최적의 냉각 효율을 낼 수 있는 판넬의 경사를 확인을 하고 찾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CFD 해석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고 나면 상황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저희가 리듀스 오더 모델을 만들어서 몇 초 안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해석한 결과들을 얹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아까 말했던 메타버스 같은 DR입니다. VR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넬에다가 얹어가지고 같이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만들어서 아이패드로 실제로 솔라팜에 다니면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에 있는 형상들을 저희가 스캔해서 그걸 가지고 해석을 진행하고, 해석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리듀스 오더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할 때 조건이 바뀜에 따라서 계속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꾸며가지고 오퍼레이셔널 디지털 팜을 만들고, 요건 이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에서 얼마만큼의 전력이 생산됐는지, 그거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래커가 어디는 얼마만큼 바뀌어야 되고 어디는 그대로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CCTV를 통해서 이건 이제 쪽이 이제 설계가 되고 제작되는 것들을 보여드린 건데, 이런 어떤 오퍼레이셔널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실제로 여기서 컨트롤하고 발전되는 발전량을 보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스캔은 이렇게 했습니다. 드론에 띄어서도 하고요. 사람이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꽂아서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을 이용해서 솔라팜을 전부 다 스캐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예제까지 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가 과연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우린 CAD가 없는데 저희는 측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된 결과가 훨씬 더 CA에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과연 아까 제조혁신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설계따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생산하는 과정, 공정도 저희가 설계, 해석을 통해서 전부 다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적화하는 작업들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머신러닝을 통한 리듀스 오더 모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들도 들어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저희가 볼 때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가 통합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멀티피스크가 구조 해석,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체도 들어와야 되고 동력학도 들어와야 되죠. 제품 하나 만들려면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어떤 통합 플랫폼을 제안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